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5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수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산수유라는 꽃이 지금 한창이죠. 네. 그래서 이 산수유가 도대체 어떠한 한자를 쓰고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유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제가 뭐 전공도 아니고 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국어 사전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자로는 산수유, 네, 수유는 보기가 힘든 글자고, 이 산수유의 수유에만 주로 쓰는 글자다. 대충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은 매산이죠. 자, 수유수와 수유유는 다 식물이므로 풀초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유수에는 이 붉을 주자가 들어간다. 네, 붉을 주, 요 발음이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유유도 잠깐유라는 이제 발음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산수유의 열매를 보면 붉은색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붉은 주가 들어갔다. 이렇게 쉽게 연상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국어사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산수유나무는 청청나무과의 낙엽 활력 거목이다. 네, 청청나무과, 네,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에서 자란다. 봄에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이 핀다. 그렇죠? 길이 1.5cm 가량의 길고 둥근 열매는 가을에 붉게 익는데 한방에서는 산수유라 하여 약재로 쓰인다.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대략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중국의 원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 광릉에서도 자생지가 발견돼서 한국의 자생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산은 중국과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수유나무에 왜 수유라는 글자를 붙였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그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더라는 것이에요. 이 숫자가 들어간 것은 여기에 붉은 숫자가 들어간 것처럼 열매가 붉게 익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요. 유는 열매를 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생으로 먹는다는 것과 이것과는 직접 연결되는 낱말의 용례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의 형태가 여위고 작다. 그렇죠? 그래서 산수유 열매가 작습니다. 그래서 유자가 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지만은 여기 유에도 사실은 꼭 작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잠깐이라는 그런 뜻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수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왜 이런 글자를 붙였냐 하는 것을 제가 다 물음표를 좀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 자료들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는 보면 구례, 전라남도 구례의 유명한 산수유꽃 축제다. 원래는 아마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산수유 축제를 했다. 지금도 우리나라 다른 곳에는 아마 이 시간 축제가 열리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은 보면 대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열매는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익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수유라는 이름이 포함된 나무를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수유가 있고 그리고 수유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수유나무가 있고 또 오수유가 있고 식수유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같은 종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를 보면 이것은 청청나무과다. 그리고 나머지 수유나무나 오수유, 식수유는 다 운향과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이게 다른 종류의 나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나오는 수유라는 글자는 다 같은 수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수유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쉬나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수유나무를 얘기한다. 쉬나무와 산수유, 오수유, 식수유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씩 들어가면. 그리고 식수유는 또 우리나라에서 먹이나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산수유는 다른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촉조다. 이것은 중국의 촉나라와 관련돼 있다. 오수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중국의 예전에 오나라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먹이나무라는 것은
먹는다라는 뜻과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먹을 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런 글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글자들을 쓰고 있는데 먹을 식자에서 먹이나무와 먹이나무로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나무는 다 낙엽, 활엽, 교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수유자가 들어가는 나무의 열매는 다 약용어로 쓰인다 이렇게 되죠. 막 키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원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수유는 우리나라와 중국이다. 그리고 일반 수유는 중국이고 또 오수유도 물론 이제 중국이다. 그런데 오수유는 또 우리나라 경주 지방에 예전부터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유는 우리 아시아 쪽에, 동아시아 쪽에 여러 곳에 분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학명은 좀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래서 제가 우리 국어 사전에 나오는 수유란 이름이 포함된 나무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오늘 깊게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산수유에 대해서만 그렇다 생각해 보겠다. 왜냐하면 산수유와 다른 수유는 좀 종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산수유라는 것이 전설이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꽃이나 이런 데 전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산수유도 이제 중국의 전설이다.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에 조나라라고 있었는데 이 태항산이라는 곳에 이제 약초가 많이 났는데 이 태항산의 약초꾼이 이 산수유 열매를 따서 조나라의 임금에게 바칩니다. 그렇지만 임금이 보니 별 이렇게 볼품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열매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내칩니다. 어째 임금에게 이러한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조나라의 의의, 왕을 치료하는 의사죠. 의인 주씨가 있다. 이 주씨가 임금님 이것은 꼭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임금이 물리치라고 합니다. 한 3년쯤 지났습니다. 조나라 왕이 요통이 생겼다. 그래서 이 의의 주씨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태항산의 약초꾼이 가져다 준 이 산수유의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왕의 요통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왕비에게도 병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산수유의 열매를 가지고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조나라의 임금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 이렇게 고쳤느냐 하니까 의의가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태항산의 약초꾼이 가지고 온 그 볼품없다고 내치신 그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니 조나라의 임금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산수유를 많이 키워라, 많이 재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는 이것이 산유였다. 원래 이름은 산유였다. 산유인데 이 주씨가 자기와 왕비의 이렇게 병을 고쳤기 때문에 주씨의 성 이름을 넣어서 산주유라고 하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식물이기 때문에 이 주자에다가 그렇죠 불초를 붙여서 산수유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그게 중국에서 나오는 산수유에 관한 전설이다. 그래서 저도 이 주씨가 이 산수유의 수가 됐다라는데 좀 그럴듯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글자 산수유는 이제 중국도 쓰고 우리도 쓰는데 일본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면 산슈유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쓰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 잠깐유라고 있습니다. 잠깐이다. 이 글자 보면 이렇게 절구구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절구구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떨어진 것이다. 이것이 깍지낄국이다. 그렇죠? 두 손으로 이렇게 깍지 끼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잠시 이렇게 양쪽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뜻은 잠깐이다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수유라는 것은 하나의 낱말로 이런 모름지기 숫자를 써서 쓰는 게 있습니다. 잠시 잠깐을 수유라고 한다. 이게 잠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잠깐을 순식간이라고 얘기하죠. 순식간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긴 시간을 얘기한다.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잠시를 얘기한다. 자, 여기에다가 집음자를 넣으면 곧집이란 뜻이다. 곧집은 창고를 얘기하죠. 김유신 장군 할 때 이제 이 글자를 쓴다. 말씀을 넣으면 아첨할 유자다. 네, 이런 이제 글자들을 스스로 만드는 낱말들을 요즘은 어려워서 그런지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첨할 유에는 용례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산수유와 비슷한 것이 생강나무가 있다. 피는 시기도 그렇고 열매를 맺는 시기도 그렇고 다 비슷하다. 그래서 두 개를 좀 헷갈려 할 수 있다. 혼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생강나무의 생강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할 때 넣는 그런 생강이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은 상당히 붙어서 이렇게 핀다. 근데 산수유는 이렇게 나무 간에서 한 5mm 정도라든지 이렇게 조금 띄어서 이렇게 피는 꽃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생강나무는 아주 꼭 붙어서 이렇게 하고 산수유는 조금 이렇게 간격이 있는 막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생강나무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 동백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유정 소설가가 봄, 동백꽃 막 이런 작품을 썼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 구절 가져오면 무엇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푹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노란 동백꽃이라 나온다. 동백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붉은색이다. 그렇죠? 그래서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백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그것이 앞에서 본 생강나무다. 네. 앞에 이제 꽃이 굉장히 노랬죠. 그래서 노란 동백꽃이라는 게 사실은 생강나무다. 그렇지만 김유정이 이제 춘천 출신인데 이 작품이 쓰여진 1930년대에 춘천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생강나무를 동백이라고 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냄새라고 했는데 이 생강나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생강나무를 이렇게 뭐랄까요 상처를 좀 내면 그래서 생강 같은 냄새가 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생강나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생강나무와 오늘 본 산수유는 꽃이 상당히 닮았더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산수유 예, 그리고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게 수유라는 글자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았는데 앞에서 설명한 붉은색이다. 그리고 좀 작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전설, 조나라 왕의 전설과 관련된 것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유에는 또 몇 가지의 다른 이름, 오수유, 식수유, 그리고 수유나무라는 그런 것도 같이 있는데 산수유와는 이렇게 과가 다른 식물이다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